우리는 좋든 싫든 날씨의 영향을 참 많이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내기 힘든 계절도 있고 가는 게 아쉬워 꼭 붙잡고만 싶은 계절도 있고요. 올 여름 더위가 아주 심했다기보단 8월 말이 되도록 너무도 길게 이어지다 보니 아마 지금쯤은 다들 같은 마음이시겠죠? 더위야, 이젠 좀 물러나 주렴. 여기는 다정한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입니다. 올 2월에 세상에 나온 인간 같은 동물, 동물 같은 인간. 펴낸 곳 여문책. 저자이신 이정전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것보다 동물은 훨씬 더 똑똑하다. 그런가 하면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어리숙한 행동이나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행동도 많이 한다. 이 책의 목적은 이 두 가지 측면을 자세히 살펴보며 인간에 의한 동물 멸종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라고요. 가족 구성원에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분들이 참 많은 세상이잖아요. 어떤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담겨 있을지 궁금하시죠? 자, 이제 다정한 책방으로 들어갑니다. 동물도 고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동물도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죽으면 슬퍼한다. 어느 동물원에서 많은 사랑을 받던 암컷 침팬지가 죽자 아주 가깝게 지내던 침팬지는 음식과 동료와의 어울림을 자제하면서 죽은 동료의 시체 옆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 까마귀과 동물도 예외가 아니다. 어떤 생물학자가 기르던 수컷 갈까마귀는 자신의 짝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라지자 며칠 동안 계속 큰 소리로 울어대면서 하늘을 돌아다녔다. 그래도 짝이 돌아오지 않자 수컷 갈까마귀는 짝 찾기를 포기하고 결국 며칠 뒤에 죽었다. 일부 일처제, 즉 암수 한쌍 결합은 조류에서 흔히 나타나지만 포유류에서도 가끔 볼 수 있다. 일부 프레리 들쥐는 암컷과 수컷이 일부 일처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끼도 함께 키우며 살아간다. 이런 프레리 들쥐가 짝을 이루면 뇌에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나타내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위험 앞에서도 마치 죽든 살든 상관없다는 듯이 자포자기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 일부 코끼리는 몇 년이나 계속해서 가족이나 친척이 죽은 장소를 찾아가 잔해를 만지고 살펴본다. 무엇보다도 뇌의 구조를 보면 포유류도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 인간의 뇌는 다른 포유류의 뇌와 기본 구조가 같다. 개가 음식을 기대할 때면 뇌 특정 부위가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금전 보너스를 약속받은 회사원의 뇌에서도 똑같은 부위가 똑같은 모습으로 활발하게 움직인다. 우리는 흔히 뇌가 있으므로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뇌의 기본 기능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뇌의 핵심 임무는 생존을 위해 에너지가 언제 얼마나 필요할지 예측하고 이에 맞추어 에너지를 쓰게 함으로써 우리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신체를 통제하는 것이다. 몹시 목이 말랐을 때 뇌는 우리에게 물을 마시라는 신호를 보낸다. 물을 마시면 순식간에 갈증이 풀리는 것을 느낀다. 이는 언뜻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당연한 것은 아니다.
물을 마신 후 그 물이 혈류에 도착하려면 20분 정도가 걸린다. 그러므로 물을 마시고 몇 초 만에 갈증이 해소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했을까? 바로 예측이다. 뇌는 마시고 삼키는 행위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게 하는 동시에 물을 마신 다음 느끼게 되는 결과를 예상하게 한다. 그래서 수분이 혈액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 훨씬 전에 갈증을 덜 느끼게 한다. 보통 배가 고프면 기력도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잠을 충분히 못 자서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을 때 우리는 배가 고파서 그런가 보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럴 때 뭐라도 먹으면 기운을 차리게 될 거라고 느낀다. 그래서 간식이나 야식을 자주 먹다 보면 어느새 체중이 많이 불어나게 된다. 이렇게 우리의 뇌는 우리를 원치 않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치에 맞지 않는 느낌을 갖게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비싼 포도주를 마시면 왠지 맛도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 세대의 과학자들은 정신 과정을 블랙박스처럼 다루었지만 현대 신경과학은 그 상자를 열어 인간과 동물의 공통점을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동물도 감사할 줄 안다. 밀렵꾼에게 쫓겨 죽기 직전인 침팬지를 동물보호단체 사람들이 구조해 콩고의 한 재활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었다. 이 침팬지는 완쾌된 후 숲으로 돌려보내졌는데 그 순간을 촬영한 비디오가 널리 유포되었다. 이 침팬지와 그 현장에 있었던 제인 구달 박사 사이에 벌어진 감동적인 장면 때문이다. 처음에는 이 침팬지가 그냥 숲을 향해 걸어갔지만 잠시 후 갑자기 되돌아와 자신을 돌봐준 사람들을 꼭 껴안았다. 특히 구달 박사와는 오랫동안 서로 포옹을 나눈 뒤 숲으로 떠났다. 이 장면이 눈길을 끈 이유는 그 침팬지가 마치 자신을 구하고 치료해 건강을 되찾아준 사람들에게 그냥 등을 돌리고 가버리는 것은 도리가 아님을 깨달은 듯이 행동했기 때문이다. 인간 사회의 우스꽝스러운 단면들. 바위 종다리는 뻐꾸기 알을 품고 그 새끼를 기르기까지 한다. 동물 사회에는 뻐꾸기나 깡충거미와 같은 사기꾼도 많고 사기를 당하는 녀석들도 많다. 이에 관한 수많은 사례를 보면 동물도 착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물들은 어리석어서 그렇다고 하겠지만 이상하게도 동물보다 월등하게 똑똑하다는 우리 인간도 의외로 착각을 자주 한다. 우리 주변에서 남을 비난하는 언행을 흔히 마주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착각 때문이다. 나는 옳지만 상대방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곧잘 상대방을 비난하게 된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고 나서 행동하라 라는 말을 늘 듣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다. 별 생각 없이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일이 너무 많다. 착각은 때때로 우리에게 즐거움이나 이익을 주기도 한다. 복권을 예로 들어보자. 누구나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아주 낮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복권을 산다. 복권을 사는 행위는 미련한 행위요, 비합리적인 행위라고 말하는
경제학자도 있을 것이다. 당첨될 확률이 극히 낮으므로 소득 없이 돈만 날리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손익계산을 해가면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요행을 바라는 마음도 있다. 확률이 아주 낮다는 것은 알지만 지난밤 좋은 꿈을 꾸었으니 복권을 사면 당첨될지도 모른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 또는 왠지 이번에는 당첨될 것 같다는 착각으로 복권을 살 수도 있다. 당첨 확률이 매우 낮은데도 복권이 그렇게 많이 팔리는 이유는 바로 희망이라는 심리적 기능 때문이라고 한다. 착각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측면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착각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 나는 평균 이상이라는 착각이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은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줄 수도 있다. 이보다 더 현실적인 이익으로 이른바 플라시보 효과 혹은 위약 효과라는 것이 있다. 단순히 사람들이 착각하고 믿어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를 말한다. 이성보다는 감정? 흔히 동물은 욕망에 따라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그리고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라서 그렇게 동물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펴보면 이성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욕망이나 감정에 따라 행동할 때가 훨씬 더 많아 보인다. 감정은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억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슬플 때는 슬픈 일들이 주로 회상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더욱 더 슬퍼진다. 어떤 사람과 과거에 좋지 않은 경험을 했을 경우 후에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기분이 나빠진다. 과거 경험의 구체적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그 사람을 싫어하는 감정만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인 사실은 사라지고 감정의 앙금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동물은 대체로 욕망에 따라 행동하므로 동물의 행동은 예측 가능하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에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이 잦다. 왜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주 이랬다 저랬다 할까? 과학자들은 인간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나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살을 빼기로 결심했으면서도 케이크나 치킨, 피자 등 열량이 높은 음식을 폭식한다든가 시험에 대비해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친구와 신나게 컴퓨터 게임을 즐긴다든가 과음이 나쁘다는 것은 알면서도 과음하는 등 우리는 기분에 따라 행동하기 일쑤다. 그러다가도 때로는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에 따라 행동하기도 한다. 그래서 동물의 행동과는 달리 인간의 행동은 그만큼 예측하기도 어렵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두 마음을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인간의 두뇌에는 생각이나 인식의 문제를 다루는 부분인 인식 체계가 있고 감정을 다루는 부분인 감정 체계가 있다고 한다. 우리는 흔히 돈을 지금 쓸 것인가, 나중에 쓸 것인가,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성 친구와 헤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등을 결정할 때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그 두 체계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생각과 감정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이럴 때 사람들은 자신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의식하게 된다. 그럼에도 많은 경우 우리는 감정에 휘둘린다. 한 신경과학자는 생각과 감정이 충돌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감정이 이기도록 우리 두뇌가 구조화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물론 인간의 경우 감정이 생각을 항상 압도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감정의 강도가 중요하다. 어떤 일에 매우 화가 나서 고가의 물건을 부숴버리고는 곧 후회하는 경우처럼 감정이 너무 강하면 사람들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제력을 잃고 자기 자신의 해로운 일을 종종 하게 된다. 동물과 우리를 확연히 구분해주는 우리의 두 마음.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 늘 그렇게 오락가락 하는 걸까요? 저는 특히나 이성보다는 감성이 훨씬 강한 사람인데 인간 같은 동물, 동물 같은 인간. 참 흥미로운 화두를 던져주는 책입니다. 다정한 책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결 차분해져 있을 가을의 문턱 9월에 만나기로 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